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13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은 종강이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시험 주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1학년 2학기 수업이 끝나게 되네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과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모처럼 화요일날 학교에 나오셔서 학교를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우리 과에도 처음 와보고, 또 교수님들도 처음 보고 그랬는데, 제가 없었죠. 그래서 아마 좀 실망을 하셨을 텐데, 제가 이미 3주 전부터 이제 대구에 정보화진흥원이라고 우리나라 전체 IT를 계획을 세우는 기관이 대구에 내려가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제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얼굴을 뵙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또 다른 기회로 혹시 뵐 수 있으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통신망의 형태에 대해서 지난 것 조금만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통신망의 형태에서 통신망을 분류하는 방식이 소유권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거리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이제 모양에 따른 분류를 한다라고 했는데, 소유권은 말 그대로 이게 공공성을 갖는 공중통신망이냐, 아니면 개인이나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는 사설통신망이냐를 나누는 것이고, 거리에 따른 것은 광역통신망.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은 다 광역통신망에 대한 얘기를 배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이 바로 이제 근거리 통신망을 배우게 됩니다. 이건 아주 작은 공간, 작은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연결통신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광역통신망과 또 다른 광역통신망, 아니면 광역통신망과 근거리 통신망을 연결한다든지, 또 근거리 통신망과 다른 근거리 통신망을 연결한다든지,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연결해주는 어떤 통신망을 구성할 때 이제 그걸 연결통신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양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모양에 따라서는 이제 스타형, 성형이라 그러죠. 버스형, 환형, 루프형, 이 이외에도 이제 네트워크형도 있고요. 이제 몇 가지 유형들이 더 있습니다. 근데 이 모양에 따른 건 광역 통신망이나 근거리 통신망이나 사실은 다 해당이 되는데, 다 똑같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네트워크의 모양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통신망의 이제 그림을 보시면 성형, 망형, 링형, 버스형, 격자망형, 트리형,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환형 그림인데, 환형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링이 이렇게 여러 개가 같이 도너스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로교통망의 예를 든다라 그러면, 지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제 부르던 용어가 내부 순환도로, 그 다음에 외곽 순환도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내부 순환도로는 강변도로로 해서 성산동으로 해서 연희동으로 해서 세검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정릉 쪽으로 해서 청계천 쪽으로 쭉 연결되는 도로를 이제 내부 순환도로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곽 순환도로 그러면은 김포 쪽에서부터 쭉 연결돼서 일산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송추로 해서 의정부, 그 다음에 또 구리,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하남 쪽으로 해서 판교로 해서 안양 평촌으로 해서
또 이렇게 부천으로 이렇게 다 돌아서 다시 인천까지 연결되는 이제 그런 도로를 이제 외곽순환도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외곽순환도로라는 이름이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좀 언짢다. 뭐에 대한 외곽이란 얘기냐, 뭐. 요즘은 참 그런 거 가지고서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죠. 제1순환도로, 제2순환도로. 자, 제1순환, 제2순환도로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다. 아니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서울 시내로 관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교통 트래픽이 많은데 서울 시내를 관통한다 그러면은 참 혼잡해지겠죠. 그래서 이 외곽 이 순환도로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통신망도 마찬가지죠. 통신망도 그렇게 되면은 길이 사통팔달 언제든지 그 길이 완전히 막히는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는 거잖아요. 북경은요, 북경 올림픽을 했죠. 2008년에. 그 북경 올림픽을 하면서 그 북경에 가보시면은요, 심지어는 제6순환도로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제2순환도로까지 있는데, 지금 이제 제3순환 고속도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자, 통신망이나 도로망은 늘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복습이고요. 이제 이게 이제 315페이지까지인데, 이제 316페이지부터, 316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쭉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314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는 그 생략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배운 내용하고 이제 중복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근거리 통신망을 공부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거리 통신망, 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 한글로 사실은 랜, 근거리 통신망 이런 말은 잘 안 쓰고요. 통상 다 이제 랜 이렇게 부릅니다. 랜 뭐의 약자냐?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 로컬이라는 거는 이제 뭐 근거리, 뭐 지역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근거리, 가까운 에리아 네트워크에서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부릅니다. 근거리 통신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어느 지금 회사에 지금 그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뭐 여기 뭐 총무부, 경리부, 비서부, 또 여기 뭐 무슨 어떤 회의하는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부도 있고요. 또 타 영업소도 있고요. 뭐 여기 뭐 이사 상무님도 있고, 또 부장님도 있고, 또 여기 또 어떤 업무 파트가 있고, 여기 지금 컴퓨터들이 지금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컴퓨터만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죠. 프린터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용 디스크 장치도 설치되어 있고요. 하여튼 뭐 팩스밀리도 설치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이렇게 컴퓨터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하나의 통신망에 연결해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면 굉장히 편한 거 아닙니까? 이 랜이라는 게 없다라 그러면 지금의 이런 사무실 개념이 만들어질 수가 없었죠. 그렇게 근거리 통신망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통신망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자,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을 그 개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근거리 통신망은 정보 처리 기기들의 급속한 보급 및 확산으로 사용자들 간의 상호 연결을 통한 분산 처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구성된 정보통신망이다. 뭐 말이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실에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PC들을 예를 들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개인마다 프린터 다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실에서 아직 실습을 못 해봐서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실습실에 올라가 보면 또 이제
그 프린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프린터를 다 붙여줄 필요가 없죠. 그러죠? 프린터는 한 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그 프린터로 데이터를 보내서 프린터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럴 때 랜이라는 거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지고 있는 그 PC들은 프린터를 갖다가 그 PC에다가 직접 붙여놨잖아요. 그런데 여러 PC에서 프린터를 한 대를 사용한다 그럴 때는 어느 컴퓨터에다 직접 붙이면 안 되고 랜이라는 통신망을 통해서 붙이면 누구나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무실, 빌딩, 공장, 대학 캠퍼스 등 동일 건물이나 인접한 건물에 있는 다양한 컴퓨터 기기들을 서로 연결하여 고속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이다. 자,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말하고 사실은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사무실, 여기서 지금 사무실이라는 거는 뭐 몇십 평 되는 이런 사무실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빌딩, 빌딩 전체가 하나의 뭐 사무실인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죠? 굉장히 큰 기관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장. 공장도 물론 뭐 이렇게 조그만 공장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 자동차 만드는 공장이다 그러면 그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또 그 공장에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들을 전부 다 랜으로 엮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이제 여러분들이 와보셨잖아요. 와보시니까 건물이 여러 군데 다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 땅 밑으로 다 통신 케이블이 연결이 돼 갖고 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서로가 일하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게 동일 건물 또는 인접한 건물에 있는 다양한 컴퓨터 기기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뭐 이제 협의의 개념이라는 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협의의 그 개념이고, 그 다음에 광의의 개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 지역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는 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대학에 또 설치가 되어 있고 어느 공장에 설치되어 있고 사무실에 빌딩에 있을 때 이것들이 또 서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 랜이 또 전체적으로 하나의 랜처럼 또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 이제 광의의 개념이다라고까지 확대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꼭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근거리 통신망의 특징은 광대역 전송 매체를 사용하여 고속 통신이 가능하다. 뭐 광대역 전송 매체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있는 것처럼 동축 케이블, 광 케이블, 그 다음에 또 뭐 트위스트 케이블도 사용을 합니다. 요새는 통신의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고속으로 통신한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통신을 한다. 이게 지역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뭐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고 모뎀을 설치해서 뭐 이렇게 해주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장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패킷 지연이 최소화된다라는 말도 어렵게 되어 있는데 통신 속도가 빠르고 거리가 굉장히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죠? 뭐 대학 캠퍼스 뭐 그게 커봐야 무슨 서울 시내만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때마다 항상 에크 또는 네크를 받는다 그랬었죠. 잘 받았다, 못 받았다, 오류 체크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에크, 네크를 갖다 수신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수천 개, 뭐 수만 개 단말기들이 주고받는다 그러면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것 때문에 이 패킷 지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좋다. 왜 패킷을 보낼 때마다 에크 또는 네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짧은 속도가 빠르고 그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처리할 수 있다. 네트워크 내의 어떤 기기와도 통신이 가능하다. 자,
뭐 팩시밀리, 어떤 컴퓨터, 무슨 디스크 장치, 무슨 테이프 장치, 어쨌든 IT 기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관련된 장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서로 만든 회사가 다르고 특징이 다르다 그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해서 쓸 수 없다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 이 랜에다가 연결하게 되면은 어떤 기기와도 통신이 가능하다. 아주 랜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경로 선택이 필요 없다. 자, 제가 이제 뭐 서울에서 부산으로 어떤 데이터 패켓을 보낸다라 했을 때 뭐 이쪽 경로로도 가고 저쪽 경로로도 가고 뭐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통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보낸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랜에서는 경로 선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만 움직입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만. 그런데도 속도가 빠르고 오류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오류가 낮습니다. 왜? 주로 동축 케이블이나 광섬유 케이블이나 이렇게 아주 그 좋은 매체들을 주로 활용을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 방송에서도 방송이라는 건 실시간으로 지금 항상 동영상 아닙니까? 그렇죠? 이 동영상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랜이 예를 들어서 방송국 내에서만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근거리 통신망의 특징이고 지금 말씀드린 게 특징이자 사실은 장점이에요. 장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비싼 어떤 주변 장치들이 있어요. 디스크, 프린터 이런 거 비싸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개개인 PC마다 다 연결할 필요가 없다. 또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바이러스 검사를 한다든지 또 어떤 뭐를 체크하는 그런 업무 처리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그걸 하나만 설치해서 공유를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 설치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장비 몇 대만 사고 소프트웨어 한두 개만 이렇게 사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일을, 즉 데이터 파일이라는 거는 뭐 디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여기다가 뭐 외장하드를 계속 꽂아놓고 쓴다? 사실은 외장하드라는 건 계속 꽂아놓고 쓰는 장치는 아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장하드라도 설치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데이터 파일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을 한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을 뭐 더 확장한다든지 교체한다든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데이터가 됐든 음성이 됐든 그림이 됐든 뭐 화상 데이터가 됐든지 간에 다 이용할 수 있다 이러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약점 하나는 딱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거리죠, 거리. 거리에 대한 제약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좀 잘 봐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OSI 죄송합니다. OSI 7레이어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죠? OSI 7계층이라는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가 어떻게 생겼던가 이렇게 생겼죠. 피지컬 레이어, 데이터 링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세션 레이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7계층으로. 그러면 랜은 도대체 이 OSI 7레이어는 광역 통신망이잖아요. WAN, 광역 통신망. 그 다음에 랜은 근거리 통신망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프로토콜이 같은 부분이 있을 거고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OSI 7레이어 중에서 피지컬 레이어와 데이터 링크 레이어만 다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똑같은 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OSI 7 레이어고 이 OSI 7 레이어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통신 프로토콜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을 못 하셨으면 오늘 기억을 하세요. 여기 써 있죠? TCP/IP. 지금 여러분들이 그 PC를 지금 학교 LMS에 접속해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접속이 되고 있나요? TCP/IP를 통해서 접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랜의 그 프로토콜은 요 두 개 계층에 해당되는 게 다르다 그랬어요. 요 두 개 계층은 뭐예요? 요 피지컬 레이어는 뭐죠? 데이터를 단순히 0과 1이라는 걸로 쭉 풀어서 보내주는 역할만 한다. 통신에서는 어떤 걸 쓸 거냐, 뭐 이런 걸 가지고 한다 그랬었죠. 데이터 링크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든가요? 오류 제어하는 거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흐름 제어하는 거 이런 거 있었죠. 예, 그런 부분만 이 랜 프로토콜에서는 다르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따 이제 다 설명이 나옵니다. 요 위에 있는 뭐 802.2, 802.1 요거 그 데이터 링크에 해당되는 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통신을 전공하는 분들이만 이제 배우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바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피지컬 레이어에 해당되는 요 CSMA CD, 토큰 버스, 토큰 링, 그다음에 맨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그 ISO, 즉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광역 통신망에 대해서 만들어진 설계도가 있고 그걸 기반으로 만든 제품이 TCP/IP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번에는 그러면 그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그 제시한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우리가 랜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뭐라고 부르느냐? 이더넷이라고 부릅니다. 이더넷.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더넷, TCP/IP 이거만큼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더넷은 랜 프로토콜 이렇게 외우시고 TCP/IP는 WAN 프로토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랜 관련해서도 뭐 이게 여러 가지 이런 표준들이 있어요. 뭐 이거는 제가 설명 안 드립니다. 뭐 IEEE 이걸 이제 IEEE 부르지 않고요. IECO3라고 합니다. E를 갖다가 이제 통상 이 전문가들이 이제 서로 얘기할 때는 E라고 안 하고요. 에코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E 그러면은 이렇게 뭐 이게 써놓고 볼 때는 알파벳의 E잖아요. 아라비아 숫자는 모양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발음으로만 얘기를 할 때는 알파벳 E나 아라비아 숫자 E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파벳 E라는 걸 확실하기 위해서 그 알파벳의 E는 그 부를 때 에코라고 부릅니다.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군대에서 나왔습니다. 군대에서 어떤 암호나 이런 걸 전달할 때 그 알파벳 E하고 아라비아 E를 헷갈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통상 전문가들도 다 이거를, 저도 습관이 돼서 IEEE 이렇게 안 합니다. IECO3, E가 3개다. 그래서 IECO3라는 국제 전신 전화 자문위원회라는 데인데, 뭐 그 원어를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표준들을 잡아놨다. 그냥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전혀 외우거나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표준이 있다라는 것만 아세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근거리 통신망의 그 형태에 대해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근거리 통신망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형, 스타형이라 그랬죠. 스타형. 자, 뭐 별 모양이라 그래서 스타형이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스타형인데 이 가운데 있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 랜의 통신망에서는 이거를 서버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이제 그 제어 장치, 이 통신망을 제어하는 제어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어 장치에 그냥 1대1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지금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포인트 투 포인트.
이쪽 점에서 저쪽 점에서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이 중앙에 있는 이 노드하고 다 이렇게 1대1로 지금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중앙에 있는 제어 장치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이 통신망은 누구든지 여기에 붙어 있는 것들이 다 작동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통신 회선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요 PC만 작동이 안 되겠죠. 여기 붙어 있는 기기만. 예,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그럼 이 방법을 왜 써요? 아주 심플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뭐 둥그렇게 해서 스타형이라 그러지만 이거 그냥 그, 그 커넥터가 그냥 5개 설치되어 있는 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UTP 케이블이라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 통신 집에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케이블을 뭐 좀 바꾼다든지 그럴 때 이제 그 뭐 통신 회사에 AS 하시는 분이 와서 이렇게 통신 케이블을 이렇게 뭐 쭉 깔아주시죠. 뭐 벽으로 천장으로 이렇게 뭐 해서 쭉 이렇게 타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통상 그냥 UTP 케이블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냥 그렇게만 그 이해를 해주세요. 네, 오늘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